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럴 때 병가를 내서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일용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휴가를 내고 싶어도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만약에 휴가를 낸다고 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생계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몸이 망가져서 악순환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서울에서는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 환경에 취약한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1인 영세 자영업자 같은 분들을 위해서 최대 11일 동안 유급병가 지원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서울에서는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가를 내고 싶어도 병가를 내지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마음 놓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벌지 못하는 임금을 서울시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2019년에는 81,180원, 2020년에는 84,180원, 이렇게 생활임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11일까지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기한은요, 만약에 2019년에 입원하셨다 또는 2019년에 검진을 하셨다면 퇴원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2020년에 입원하신 분들은 퇴원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요, 입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건 두 가지가 해당되면서 입원이나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달부터 포함을 하는데요. 이것을 다 합산해서 3개월 중에서 24일 이상 근로하셔야 해당이 되고요. 사업소득자는 마찬가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복 수혜자는 제외가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나 서울형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나 자동차 보험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번 지원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가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총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다가 해당이 되어야 지원 가능 대상자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한번 자가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거주 1번 항목인데요. 입원 기준 한 달 전부터 심사 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체크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느냐인데요. 이번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여기에 체크가 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항목인데요.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여기에도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이 아닌 질병, 아파서 병원을 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신병원 입원은 아파서 입원을 한 경우로 볼 수 있고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닌 개인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은 제외된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사항인데요. 입원이나 검진 발생일 전을 포함해서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전달도 포함해서 역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입원 발생일 전을 포함해서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라는 것은 사업소득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항목인데요. 5-1번을 먼저 보자면요. 신청자나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다 체크하시고요. 신청자나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다. 여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액도 포함이 된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수혜 항목인데요. 입원이나 검진 기간이 속한 달에 국민 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입원 기간이 속한 달에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입원 기간이 속한 달에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신청 계획이 없다. 여기에 체크가 되셔야 되고요. 입원 시에 자동차 보험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 신청 계획이 없다. 여기에도 체크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검진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하고 암검진은 제외된다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가 테스트를 해보셨는데요. 8개 항목 전체에 체크가 되셔야 지원 가능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매우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취약근로계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입원은 10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까지 해서요. 연간 11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입원 검진은 1일 81,180원, 2020년 입원 검진은 1일 84,18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을 보시면요. 1인 가구는 175만 7,194원, 2인 가구는 299만 1,980원, 3인 가구는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입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재산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 여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임차 보증금 등 모든 것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등기우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급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 소득 350만원 그리고 2억 4천만 원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병원에 10일간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84만 1,8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의 경우에는요. 대리기사 B씨 1인 가구 월 소득 160만원, 월 50만원짜리 고시원에 생활 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하루를 비웠는데요. 서울형 유급병가비 하루 84,18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입원일 경우에는 10일,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하루 이렇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질문입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해서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한 가구당 신청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4인 가구다 라고 한다면 2명 이상, 3명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질문입니다.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입원도 지급되나요? 네,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조산원, 요양병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산원이나 요양병원은 제외되고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질문입니다. 이번 시기 그리고 지급 시기가 연도가 다른데요. 지원 금액 기준은 어느 해의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요. 이번 기간에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27일에 입원을 해서 2020년 1월 5일에 퇴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2019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0년 지원 금액으로 5일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언제 입원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 퇴원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었던 날짜를 그대로 적용해서 있었던 연도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니까요. 상당히 합리적인 지급 방법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병가를 낼 수 없어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많은 호응을 얻게 되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시행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시면서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다면 또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건강도 되찾으시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